안녕하세요, 보레TV 성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 쾌거를 이뤘습니다.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그런 기록이고요. 이제 오늘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던 시리아와의 최종에서 8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김진수, 권창훈의 연속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리아가 피파 랭킹 86이긴 합니다만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매 경기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우리 앞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도 경기를 했는데 경기는 더 잘했습니다. 시리아가. 근데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대회 최종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골을 적시에 넣지 못하면서 먼저 골 내주고 막 끌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하면서 결국엔 우세한 경기력을 결과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승도 없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런 팀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축구할 게 단순치는 않죠. 특히 시리아가 우리한테 특히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우리가 2골 차례 이긴 게 이번이 무려 44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4번을 이겼는데 죄다 한 골 차 승이었고요. 그게 아니면 비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가 바로 시리아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홈에서 시리아한테 막판에 동점골 내주고 그때 비길 뻔했잖아요. 제가 너무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때 감독님 거침한 얘기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가 바닥을 치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 골차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는 이제 중립지역인 두바이에서 우리가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리드를 하면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벤토가 지금 손흥민 선수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가 경고적으로 빠졌고 또 여러 가지로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도 이탈을 했고 손흥민 황희찬 안 왔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 거뒀다는 것은 이 팀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스쿼드 밸런스 팀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준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토가 최근 13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10승 3무고요. 한일전 우리가 0대3을 친 이후에 그 중에 9경기가 지금 무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팀 운영. 특히 수비 라인에 이제 김민재, 김영건 선수를 중심으로 양쪽 풀백은 약간 좀 경쟁 구도로 가고 있죠. 왼쪽에 홍철, 김진수, 오른쪽에 이용, 김태환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실점을 크게 줄이고 우리가 한 골만 넣어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순위 보시면 우리가 이란한테 아직까지 2위로 뭐 뒤져 있긴 합니다만 3위하고 승점 차를 많이 벌리면서 남은 경기 2경기 결과 상관없이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고요. 이 10회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은 역대 세계 축구사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5개 팀밖에 이룬 적이 없는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자, 브라질 대표팀이 월드컵 1회부터 이번 카타르 월드컵까지 22회 연속. 진짜 축구의 나라예요. 22회 연속 본선 연속 진출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독일이 18회, 이탈리아가 14회인데 지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못 나와가지고 끊겼고 아르헨티나가 13회, 스페인이 12회, 그리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 10회입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월드컵 나가라, 물론 월드컵 본선 성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 늘 이렇게 월드컵 본선 진출 팀의 숫자가 적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성과고요.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질 않고 또 경기를 2경기나 남겨놓은 상황에서 벤투 감독이 조기에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극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성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팀이 총 15개 나라, 개최국 카타르가 가장 먼저 당연히 결정이 됐고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스페인, 세르비아,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에서 10개 나라, 그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이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17개 나라가 이제 차차 결정이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남은 2경기를 허투루 치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파 랭킹 관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갑자기 주전 선수를 빼고 뭐 좀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선수를 배려를 한다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팀워크라는 거, 어떤 이 케미라는 거는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대표팀을 수시로 막 합숙을 시키거나 수시로 경기를 자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폼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번 본선 추첨은 4월 초에 이제 있습니다만 본선으로 가는 길, 본선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올해 말에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벤투가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표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월드컵과 월드컵 사이가 4년 텀이잖아요. 그 4년을 온전히 맡아가지고 아무런 감독 교체가 없이 가는 첫 번째 사례가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맡겼을 때 분명히 성과가 나온다는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앞으로도 정말 뭐 여론이 안 좋다고 자르고 뭐 성과가 갑자기 좀 부진하다 이런 시기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거 이게 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성적을 낼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벤투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포지션 경쟁을 자연스럽게 좀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벤투의 특징이 지난번 영상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근차근 주전으로 끌어올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수를 갑자기 주전을 기용하는 케이스가 잘 없고 소집했다가 훈련을 보다가 그 다음에 벤치에 앉혔다가 교체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포지션에 자연스럽게 지금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자리도 뭐 손흥민 선수 정도 자리를 빼면은 김민재, 손흥민 정도를 빼면 정말 누가 기회를 받아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포지션은 이제 없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벤투의 중심을 잡아왔던 선수들 물론 잘하고 있고 그 선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기회를 얻겠지만 완전히 부동의 포지션이다, 부동의 주전이다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어떤 안팎의 별 얘기가 없는 그리고 성과도 내고 그게 굉장히 감독으로서 리딩을 팀을 잘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제가 나중에 주전 경쟁 누가 주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또 영상 만들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더블 스쿼드 경쟁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대표팀이라는 게 수시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이 정한 선수들 어느 정도 그 척추라인을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팀은 그런 척추라인도 있으면서 요소요소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뭐 이를테면 황인주 선수까지도 지금 조규성 선수한테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양쪽 풀백도 그렇고 중앙에도 황인범에게는 이를테면 뭐 김진규, 정우영에게는 뭐 백승호 뭐 이런 식으로 이선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가장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폼이 절정인 권창훈 선수인데 지금 우리가 공격은 왼쪽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독보적이고 스트라이커는 황의조의 조규성 경쟁 구도인데 오른쪽은 좀 마땅치 않아서 계속 지금 두루 변화를 줬단 말이죠. 황희찬, 이재성, 송민규, 뭐 이동준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권창훈이 완전 치고 나간 상황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신태용 감독이 권창훈, 김민재만 안 다쳤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폼 잘 유지해가지고 본선에서도 정말 맹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좀 기회가 많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 구도가 이어지겠지만 이번에 또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도 선발 데뷔전을 또 시켰잖아요. 그동안은 교체로만 나왔었는데 물론 이강인 선수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아끼는 분들의 불만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선발과 배제의 과정 자체가 공정한 경쟁 구도라는 그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그러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본선은 어떨지 굉장히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이런 4년의 텀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본선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성과고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조수첨 이후에 상대팀 나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가전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정들 설정부터 또 중간중간 뭐 합숙훈련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좀 하나의 축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드는 월드컵 본선 진출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팀은 아니에요. 더 만들어갈 그 소위 많고 매 경기 우리가 뭐 레바논전도 그랬고 시리아전도 그렇고 상대가 우리 골대 맞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좀 더 탄탄해져야 되고 공격 과정에서도 우리가 매듭을 잘 짓고 좀 뭔가 빌드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상대 박스 근처까지 가는 과정들이 아직까지 좀 투박한 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물론 벤투 감독 초창기보다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팬들의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빠